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5월 25일입니다. 5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정의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 룰렛 어딥니까? 카지노죠. 카지노 가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죠? 외국인 말고 결국 국내인이 갈 수 있는 데는 강원랜드인데요. 오늘 강원랜드 뿐만이 아니라 뭐 GKL, 그죠? 그랜드 카지노 레저, 그리고 뭐 제주도에 가도 카지노는 볼 수 있지만 내국인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요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 대표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주입니다. 코로나, 뭐 트래블 패스 이런 것들에 따른 자가 격리를 서로 국가 간에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추진할 소식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빠르게 좀 진척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뭐 패키지 상품을 한 여행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감이나 뭐 사이판 이런 쪽에 대해서 펀딩을 했는데 정말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그쵸? 추석에 출발하는 백신을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예약하는 게 리스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백신을 못 맞고 그저 여행을 못 가게 되면 뭐 국내 여행으로도 뭐 돌릴 수 있는 약간 이런 펀딩 자금에 들어가는 약간의 여행사들이 자구직책을 정말 잘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행주나 항공주들이 특히 여행주들은 항공주들은 뭐 운이 이제 있잖아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물건을 태우는 거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워낙 급증했기 때문에 물론 운임 지수도 급등해서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은 회복될 수 있지만 여행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요 소비주 점검을 좀 해볼까 하고요. 외국인 엔터주 뭐 최근에 빅히트가 결국에 이 버터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그죠? 빅히트가 아니라 이제 하이브잖아요. 하이브.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했었고, 뭐 JYP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대표 3사의 엔터 기업입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가세를 한 거죠. 엔터주가 연금 얼마 전에 시클리컬을 수급적으로 주도했던 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과 함께 외국인이 최근에 우리 시장을 계속 팔았잖아요. 물론 오늘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 보였지만 연속적이진 않을 거라 아직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꽂힌 이유 뭐 버터라는 신곡 방탄소년단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하이브만 사야 될 텐데 SM, JYP 뭐 이런 기존의 트리플 그런 빅 상당히 큰 엔터주들을 사들이면서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 생각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저는 이 아가씨가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좀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이제는 탑 뭐 3라고 제가 일전에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주린이한테 좀 맞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사실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눈높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사람과 설명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역시 다르다는 거. 역시 강사님들 1타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1타 강사가 아니구나. 강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 연준이사 제임스 블레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SD 주석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 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연준의 그런 총재랑 의원들이 현재 통화 정책, 뭐 자산 매입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거의 제로금리 수준 이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테이퍼링 관련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소식이 있으면서 뭐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뉴스의 이런 흐름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뭐 오늘도 뉴스에 보면 7월 FOMC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증권사 어떤 리포트 보면 9월부터 언급이 될 거다. 근데 이게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고를 워닝을 좀 주고 시그널을 주고 내년 22년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요게 7월에 나오던 9월에 나오던 시장에 그러면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꾸 버냉키의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을 제가 계속 증권사에서도 좀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시아 증시는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3년에는 버냉키가 물론 이때도 2014년 1월부터인가요?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는 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버냉키가 얘기했었던 거랑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이런 의원들이 계속 고용지표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하강했던 부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회복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걸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가겠다는 거 이게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 계속 제가 영업이익 컨센서스 순이익 컨센서스 이거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연초 대비 올해 1월 대비 지금 5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런 주가들은 연초 대비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삼성전기든 많이 빠져 있지만 이게 컨센서스는 그러면 빠지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시가총액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익이 질이 달라졌고 코로나의 단순 기저 효과가 아니라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강점 그리고 수출 자본재에 대한 강점,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런 약간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 석유화학이나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업종들이 주가를 결국 받칠 것이다. 테이퍼링 이슈가 분명히 좀 시끄러운 노이즈는 맞지만 그리고 3월, 4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약간 인플레이션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먼저 선반영되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좀 노이즈를 만들면서 오히려 순환매를 만드는 그런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워낙 스마트한 연준의 그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연준이 사들인 자산, 총 자산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쉽게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대면에서 보여주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백신 여건, 트래블 패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도입 기대감, 여행 항공주 상승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마다 좀 움직이는 항공 이런 것들, 탑승객들이 2019년 5월인가요? 2019년 5월에 거의 90%까지 올라왔다. 이거는 정말 코로나가 거의 이제는 종식이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다시 개방한 마카오. 그래서 아까 제가 카지노 사진을 일부러 갖다 보였는데 4월 여행객만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80만 명이 작년 이맘때보다 71배 는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다 모든 국가가 셧다운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역시 기저효과다 이렇게 또 포장할 수 있는데 또 이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이 정말 여행객이 많이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쪽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오늘 더 끌어올린 그런 기대감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카지노 관련주 그죠? 이런 것들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라도 분명히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가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엔터지가 랠리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왜 살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 후에 투어 확대가 되겠죠. 지금 빅히트가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그쵸? 공개되면서 또 뷰에 대해서 정말로 히트를 쳤다. 그래서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어떤 훌륭한 아티스트의 그런 강점을 빅히트 즉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빅히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SM 그리고 YG 아까 JYP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들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엔터주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선을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포감에 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죠? 엔터 주식을 곡간이 비었다 보니까 엔터주도 사실 코로나 피해주였잖아요. 이 곡간을 이게 마우스가 왜 이러죠? 곡간을 비었던 게
곡간이란 거 뭐예요? 수급이 비었던 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곡간이 비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들어도 상승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주말의 소식인데 어제 별로 시세를 그렇게 많이 못 냈던 우주개발주, 오늘도 반도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mRNA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뭐 블락들이 있었던 ST팜이나 뭐 아이진이나 그죠, mRNA 관련 또 백신주들이 어제는 또 상당히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반등을 정말 세게 해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 우주개발주겠죠. 제가 우주개발주라기보다는 우주항공주 이런 쪽 계속 뭐 하나 시스템 UAM도 올리게 했지만, 그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리고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결국에는 위성 산업,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다. 근데 결국에는 한미 회담의 최대 수혜는 결국 이쪽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약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급등해서 신고가였고요. LG 넥슨은 대표적인 방산업체인데 또 상당히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자, 두말할 거 없이 HTS로 넘어가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잠깐 브리핑 하면요. 코스피 오늘 0.86%, 그리고 코스닥 1.4%, 어제 떨어진 거 거의 다 올린 것 같아요. 어제 1.7%인가 빠졌죠? 그죠? 상승 종목이 오늘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수급은 개인이 오늘 오르니까 뭐 못 버틴 물량도 나갔을 거고, 어제 들어온 물량이 단기적으로 빠지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뭐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코스닥 외국인이 안 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래소는 비싸게 때렸었는데 오늘은 거래소 조금 들었지만 연속성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의미 있게 샀어요. 2,000원. 근데 뭐 얘네도 연속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다. 많이 팔지 않고 있다. 수급적으로. 그래서 중소형주가 더 시세에 대해서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금융투자 기관 물량 뭐 8천억이나 들어왔는데 크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차익거래에 대해서 금융투자 말씀 드렸었어요. 영상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금융투자 1조 원 매수 뭐 기간 믿지 마라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5월 들어서 확실히 조금씩 중선 들어서 달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매도를 매일 1,000억, 2,000억, 3,000억만 하던 연기금이 확실히 안 파는 모습을 거래소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팔면은 개인이 받쳐주는 유동성 하에, 그죠? 외국인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파는 물량이 외국인도 멈춘다면 시장은 손바뀜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이 그동안 물렸던 개인이 좀 빠져나가면서 다시 손바뀜이 일어나면 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래소 차트는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어제 급락했던 거 오늘 다 돌리지 못했지만 121선 위로 올렸습니다. 사실 오늘 더 빠졌으면은 상당히 위태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좀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그 수급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코스닥은 보면 유통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오늘 보면은 음식, 담배, 그죠? 그리고 오락문화가 결국에는 이 엔터주, JYP, SM, YG,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반도체 생각보다 시가총액 큰 것들이 하락세로 좀 보이다 보니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 상당히 셌는데 일부 시가총액 큰 것들 역시 좀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오히려 CMO, 그죠? CMO 중에 mRNA 이쪽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거나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제 급락 속에서 오늘은 다시 떠오르는 그런 강자로 뭐 ST팜이나, 그죠? 뭐 아이진 같은 거 오늘 많이 올랐죠? 20% 넘게 올랐나요? 16%로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좀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잠깐 볼게요. 카지노부터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볼까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차트 보면은 사실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냐?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작년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던 게 뭐 2배 가까이도 아직 못 올랐습니다. 왜냐? 얘도 뭐 상당히 회복되기 힘든 업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마카오 소식이나, 그죠?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은 좀 여행주랑 다르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GK 해볼까요? GK 얘도 대표적인 카지노 종목이죠. 얘도 보면은 올해 오른 게 있냐?
없어요. 올해 초 가격 대비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빠졌던 가격에서 아주 다른 주식들, 뭐 시클리컬이든 그동안 반도체든 바이오만 빼고 성장주든 가치주든 이런 것들, 심지어 최근에 올랐던 음식료나 섬유유격 대비 올랐냐 치면은 못 올랐어요. 그 이유가 결국 제가 오늘 너무 길어질까봐 실적까지는 체크할 수 없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카지노가 호텔이랑 연관돼서 봤었어야 되는데 호텔 사업이 정말 힘들었죠. 근데 카지노만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투어 볼까요? 대표적인 여행주 하나투어가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이전에 3만원까지 갔던 게 거의 3배 가까이, 그쵸? 올랐죠?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근데 아직 옛날의 고점, 진짜 한참 막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포진을 했던 그런 진짜 피날레를 올렸던 그런 차트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백신에 대한 트래블 패스, 자가격리 면제 이런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주식을 담아놓으면은 그게 풀리면은 결국엔 이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행하면서 먼저 오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눈여겨 지켜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 모드 투어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여행주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결국엔 이게 지금 자본이 상당히 많이, 그죠? 영업 적자나 영업 손실이 정말 많이 나서 단기 순손실이 났었기 때문에 이 증자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주가가 오르더라도 증자가 만약에 나오면 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그랬죠. 조선주 중에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으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 뭐 이거 아마 첫날 상장하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괴로우실 텐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그죠? 이거 첫날 상장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날 고점이 34만 7천원, 아직도 26만원이니까 이날 뭐 따상, 그죠? 따상인가요? 여기에 사셨던 분들은 아직도 물려있어요. 근데 바닥 대비는 거의 얘도 한 2배까지는 아니고 60% 70% 올라온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그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 수급 볼까요? 수급? 이 수급이 왜 안 나오죠? 수급 지금 보면은 외국인 이건 사고 있죠. 근데 기간 팔고 있어요. 기간 팔고 있고, JYP, SM 보죠. SM이 최근에 제일 좋았으니까 SM 기간, 이거 연기금이 거의 다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이렇게 쌍끌이로 지금 5월 중순부터 쫙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은 먼저부터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차트 볼까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얘도 아까 뭐 여행주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카지노나 이런 애들이랑.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정말, 그죠? 올해 초 대비 한 50%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업황으로 보면은 서비스 업종이 진짜 과거에 얘도 2015년인가요? 2015년은 아니고 2012년이 제일 좋았네요. 근데 이때도 18년 때도 좋았고, 이익이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이거 사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JYP 같이 볼까요? 하이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이브는 그냥 단순 엔터 회사는 아니에요. JYP는 월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차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그쵸? 작년에 고점, 뭐 코로나 때 꺾였다가 올라왔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예전에 고점. 이걸 사야 되냐? 엔터주 어떻게 보십니까? 성장주죠? 성장주. 근데 그 아까 하이브처럼 플랫폼화한 엔터주랑 그냥 단순히 엔터주랑, 물론 지금 말씀드린 엔터주들이 단순히 엔터주는 이제 아니에요 다. 근데 하이브, 예전에 제가 하이브 영상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좀 비교하면서 3사람 비교하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엔터주를 만약에 사실 거면 저는 여기서 엔터주도 결국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섬유유복, 그죠? 그리고 원자재 오르면서 뭐 화학, 이거 화학 쪽은 스프레드 워낙 좋았고, 이거 꺾인다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하반기 있어서 최근에 때려 맞았는데, 최근에 운수 장비 HMA 이런 거는 운임률 때문에 정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2분기 3분기 그쵸, 당분간 더 좋다. 그러니까 오늘도 강했죠. 뭐 페네션 강했고. 근데 이런 시클리컬이나 섬유유복
그리고 일종의 소비재, 음식료는 또 별도로 볼게요. 이쪽이 돌아가면서 좋았거든요. 반도체 꺾이고, 그죠? 철강, 뭐 이런 것도 시클리커 꺾일 때 이게 수급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까 연기금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곡간을 비운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그게 찾다 보니 엔터주.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연기금이 BM을 좀 포트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엔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연기금이 그냥 엔터주다면 엔터 업종으로 불리는 걸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일단 바스켓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건데, 일봉으로 보면 더 강력하게 올라온 건데,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오히려 아까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셔서 좀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몇 개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은 오늘 어땠죠? 삼성전자 오르지도 못했고요. 0.2% 올랐네요. 하이닉스가 3% 올랐고, 뭐 어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죠? 아까 얘기 드린 이 제약, 그리고 삼천전자, MRN 이거 뭐 급등했다가 또 밀렸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 그냥 시원찮았고, 아까 얘기한 우주산업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주산업 제가 하나 그룹 신성장으로 발돋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영상도 UAM 올리면서 했었는데, 물론 하나 시스템 얘기들 했었지만 대표적인 하나 그룹주들을 봐야 된다. 그쵸? 하나 시스템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라가 인공위성을 중소형 코스닥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장이 하루하루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로 봤을 땐 장이 급락할 이유는 정말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엔터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해 드린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실적 대비는 뭐 PR로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보지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오히려 카지노, 그리고 여행주도 솔직히 올해 숫자는 힘들어요. 증자 이슈를 만약에 내가 예상하거나 그거를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뭐 길게 보신다면 한번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도 하루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